1999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 세금 자료와 사회보장청 사망 기록을 연결해 약 14억 건의 인연 관측치를 분석했을 때 당시 스탠퍼드 경제학자 라즈 체티 교수팀이 마주한 숫자는 단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됐습니다. 40살 기준 기대 수명으로 보면 소득 상위 1% 남성은 하위 1% 남성보다 14.6년 더 오래 살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 연구는 2016년 미국 의학협회 저널 잠에 발표됐는데 학계에서 즉각 주목받은 건 연구의 규모 때문이었어요. 막연한 설문조사나 수백 명 단위의 소규모 표본이 아니라 실제 사망 기록과 납세 데이터를 통째로 연결한 빅데이터 분석이었거든요. 설문조사보다 훨씬 강한 행정자료 기반 연구였어요. 그리고 그 숫자가 말한 것은 우리가 막연히 느끼고 있었던 불평등을 데이터로 못 박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14.6년이 어느 정도의 길이인지 잘 감이 안 오신다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한 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뎌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략 10년 조금 넘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남성은 부유한 집안의 남성보다 그보다도 더 긴 시간을 통째로 먼저 잃고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인생의 황혼기에 손자를 무릎에 앉혀보는 시간, 평생 함께한 배우자와의 마지막 여행, 은퇴 후 처음으로 여유롭게 마시는 아침 커피 한 잔의 시간이 중년기에 놓인 소득 수준과 생활 조건에 따라 은퇴 이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성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40살 기준으로 상위 1%와 하위 1% 여성의 기대 수명 차이는 10.1년이었는데 남성보다는 격차가 조금 작았지만 여전히 충격적인 수치였거든요. 10년이면 짧지 않아요. 손녀딸의 결혼식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그 10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더 불편한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격차가 고정된 숫자가 아니었어요. 체티 교수팀이 연도별 추이를 분석했더니 연구기간인 2001년에서 2014년 사이에 부유층과 빈곤층의 기대 수명 격차가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의학이 발전하고 더 많은 치료법이 등장하고 건강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수명 격차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커지고 있었던 거죠. 이 시대가 모두에게 공평하게 더 오래 사는 기회를 주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혹시 이 내용을 들으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미국 이야기니까 우리나라는 다르겠지 라고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도 소득 수준에 따른 건강 격차는 확인됩니다. 국민건강보험 자료와 건강수명 연구들을 보면 소득과 지역에 따라 건강하게 사는 기간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거든요. 미국 연구와 격차의 크기를 그대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소득이 높을수록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산다는 방향은 한국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어떤 형태로든 그 데이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한국의 상황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연간 노동시간이 긴 국가에 속합니다. 장시간 노동은 수면 부족과 운동시간 부족으로 이어지고 이 두 가지는 만성질환의 주요 위험 요인이거든요. 소득이 낮을수록 장시간 노동의 비율이 높다는 통계는 한국에서도 수명 격차가 단지 의료비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병원비를 못 내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아프기 전에 이미 지쳐버려서 아프게 되는 구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왜 돈이 많으면 오래 살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답은 역시 의료 접근성일 겁니다. 돈이 많으면 더 좋은 병원에 가고 최신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라면 이야기가 지나치게 단순해집니다. 체티 교수팀의 연구는 그 단순한 대답 뒤를 뚫고 들어갔거든요. 체티 교수팀이 지역별 분석을 병행했는데 같은 소득 수준의 빈곤층이라도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기대 수명이 크게 달랐습니다. 같은 가난이라도 사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수명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결과가 말해주는 건 단순한 의료비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수명을 바꾼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꽤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체티 연구에서 저소득층 기대 수명의 지역 차이는 흡연율, 비만율, 운동 습관 같은 지역 단위 건강 행동과 가장 강하게 연결됐습니다.
반면 의료 접근성이나 물리적 환경 지표와는 통계적으로 뚜렷한 상관이 확인되지 않았어요. 즉, 어느 지역에 사느냐보다 그 지역 사람들이 어떤 건강 습관 속에서 살아가느냐가 수명 격차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부자 동네에 사는 사람은 굳이 의지를 발휘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건강한 선택을 하도록 설계된 문화 속에 있고, 가난한 지역에 사는 사람은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건강하기 어려운 환경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별도의 공중보건 연구들을 보면 저소득 지역에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구하기 어려운 이른바 식품 사막 문제가 논의됩니다. 미국 농무부도 저소득 지역 중 대형 식료품점 접근성이 낮은 구역을 따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건 채티 연구의 직접적인 결론은 아니지만 저소득층의 건강한 선택지를 구조적으로 좁히는 환경 요인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건강하게 먹고 싶어도 그 선택지가 근처에 없는 겁니다. 이걸 더 실감나게 상상해 봅시다. 아이 둘을 키우는 40대 엄마가 있어요.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퇴근하는데 집에 오는 길에 들를 수 있는 건 24시간 편의점뿐입니다. 장을 볼 시간도, 신선한 재료를 사러 먼 마트까지 갈 체력도 없어요. 그 엄마가 매일 편의점 도시락을 사는 건 게으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시간, 에너지, 접근성이라는 세 가지가 동시에 막혀 있는 상태에서 나온 최선의 선택인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10년, 20년 쌓이면 몸에 기록됩니다. 반면 부유한 동네의 40대 엄마는 어떨까요? 반경 1km 안에 유기농 마트가 있고 운동할 수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은 연말정산 영수증 안에 들어있어요. 요가 수업이 끝나면 이웃들과 건강한 식습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정기건강검진은 당연한 연례 행사입니다. 두 사람 모두 건강해지고 싶다는 마음은 같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조건이 처음부터 다른 거예요. 그 차이가 수십 년 후에 수명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의지의 차이가 아니라 출발선의 차이입니다. 여기에 스트레스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 부분이 가장 잔인한 부분일 수 있어요. 다음 달 월세를 어떻게 낼지 걱정하는 사람의 몸과 은퇴 이후 어느 요트를 살지 고민하는 사람의 몸은 분자 수준에서 다르게 반응하거든요. 만성 경제적 스트레스는 체내 코르티솔, 즉 스트레스 호르몬을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로 유지시킵니다. 코르티솔이 뭔지 잘 모르셔도 괜찮아요. 쉽게 말하면 몸이 항상 긴급 대피 상태에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불이 났을 때 잠깐 전력 질주하는 건 몸이 충분히 견딜 수 있어요. 문제는 불이 났다는 경보가 꺼지지 않고 24시간, 365일, 수십 년 동안 계속 울리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몸은 항상 비상 모드예요. 소화는 뒤로 밀리고 면역 반응은 과활성화되거나 반대로 억제되고 수면의 질은 떨어지고 혈압은 서서히 올라갑니다. 이 모든 것이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몸은 기억하거든요. 잊고 싶어도 세포는 잊지 않아요. 장기간의 만성 스트레스가 심혈관 질환과 면역 저하로 이어진다는 것은 수십 년에 걸쳐 수많은 연구가 확인한 사실입니다. 40대에 멀쩡해 보이던 사람이 50대에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의 상당수는 그 10여 년간 쌓인 경제적 스트레스의 청구서가 한꺼번에 날아드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청구서가 몸 안에서 조용히 쌓이고 있다는 사실이 이 이야기를 듣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에 문제가 있습니다. 흡연율, 신체활동 부족, 비만율, 고혈압, 유병률 등이 소득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걸 단순히 개인의 나쁜 선택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담배나 술에 손을 뻗는 건 의지박약의 문제라기보다 대안의 부재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헬스클럽 회원권이나 주말 여행이 돼야 한다면 그 선택지 자체가 이미 경제력을 요구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푼다고 비판하는 것은 수영장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에게 왜 수영을 못 배웠냐고 묻는 것과 비슷한 논리예요. 비판받아야 할 건 선택이 아니라 그 선택지를 좁혀놓은 구조일 수 있는 겁니다. 채티 연구팀이 직접 확인한 핵심은 저소득층 기대 수명의 지역 차이가 흡연,
비만, 운동 같은 지역 단위 건강 행동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반면 의료 접근성이나 물리적 환경 지표와는 통계적으로 뚜렷한 상관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더 넓은 공중보건 관점에서 보면 주거 환경, 노동 조건, 만성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망 같은 요소들이 그 건강 행동을 만들고 유지하는 배경으로 작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쯤에서 채티 연구가 던진 가장 의미 있는 발견을 하나 더 이야기해야 합니다. 저소득층이라도 어떤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기대 수명이 크게 달랐다는 점은 채티 연구의 중요한 발견입니다. 특히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오래 사는 지역일수록 흡연율이 낮고 비만율이 낮고 운동 비율이 높은 건강 행동 환경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의료시설이나 물리적 환경 지표가 직접적으로 수명을 설명했다기보다 지역의 건강 문화와 생활 습관이 더 뚜렷하게 나타난 거예요. 이건 희망적인 신호이기도 합니다. 개인의 소득이 당장 바뀌지 않아도 그 지역의 건강 행동 문화가 바뀌면 수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건강한 생활 습관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지역은 대체로 생활 여건이 좋은 곳들과 겹치는 경우가 많고 그 여건을 만드는 것이 결국 경제력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같은 고리 위에 우리는 다시 서 있게 됩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수명 격차는 단지 건강의 격차가 아닙니다.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시간 자체의 격차예요. 부유한 사람은 10년을 더 살면서 그 10년 동안 무언가를 더 쌓을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은 그 시간을 얻지 못한 채 마무리됩니다. 부의 세습이 단지 유산 상속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시간 자체의 세습으로도 이어진다는 거죠. 부모가 더 오래 살면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고 그 시간 동안 전달되는 것들, 경험, 조언, 인맥, 심리적 안정감까지 이 모든 것이 다음 세대의 자산이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60대에 먼저 세상을 떠나면 자녀는 그 후에 수십 년을 그 부재 속에서 살아가야 하죠. 수명 격차는 세대를 건너 증폭되는 불평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채티 연구가 지역 분석에서 확인한 것 중 하나는 저소득층 기대 수명의 지역 차이가 흡연, 비만, 운동 같은 건강 행동 지표와 강하게 연결됐다는 겁니다. 소득이 높아도 건강 행동이 중요하고 반대로 소득이 낮더라도 그 지역의 건강 행동 문화가 좋으면 수명 격차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 건강 행동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 즉 안정적인 환경과 대안적 스트레스 해소 방법 역시 경제적 여건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결국 같은 맥락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관점이 있습니다. 채티 연구팀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을 구분하는 기준인 상위 1%, 하위 1%는 극단적인 예시이지만 격차는 그 사이 어느 지점에서도 존재합니다. 상위 2%, 상위 5%, 중산층과 빈곤층 사이에서도 소득이 높을수록 기대 수명이 길어지는 경향이 일관되게 나타났거든요. 즉, 이건 극소수 부자와 극소수 빈자 사이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스펙트럼 전체에 걸쳐 소득의 계단 하나하나가 수명의 차이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더 불편한 이유는 우리 대부분이 그 스펙트럼의 어딘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 이미 그 격차 안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격차가 조용히 매일 아무도 모르게 쌓이고 있습니다. 이 질문이 지금 머릿속에 남는다면 그건 이 연구가 제대로 찌른 곳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하는 선택들, 가까운 편의점에서 사 먹는 음식,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자동으로 향하는 해소 방식, 건강검진을 다음 달로 미루는 습관, 이것들이 사실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과 여건의 문제라는 인식이 생기면 이 격차를 다르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잠은 충분히 주무셨나요? 마지막으로 건강검진을 받은 게 언제인지 기억하시나요? 만성피로가 일상이 되어버린 건 아닌가요? 이 데이터는 멀리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각자의 몸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돈이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그게 단지 고가의
의료 치료만이 아니라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세계적인 자산가들이 건강에 접근하는 방식을 보면 굉장히 다층적이에요. 개인 전담 주치의가 매년 전신 정밀 검진을 설계하고, 전담 영양사가 식단을 관리하고, 수면 전문가가 수면의 질을 모니터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혈액 속 생체 지표를 매달 체크하면서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데이터로 관리하기도 해요. 건강을 하나의 포트폴리오처럼 장기적으로 관리해야 할 자산처럼 다루는 겁니다. 물론 이런 서비스는 일반인에게 현실적이지 않아요. 하지만 연구들이 찾아낸 가장 영향력 있는 건강 습관은 꼭 비싼 것들만이 아닙니다. 충분한 수면, 금연, 절주, 규칙적인 걷기, 그리고 사회적 연결감. 이 기본 요소들이 고가 치료만큼 때로는 그 이상으로 수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오히려 더 강하거든요. 문제는 이것들이 공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간과 에너지와 심리적 여유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 여유가 결국 경제적 조건과 연결됩니다. 밤 11시에 퇴근해서 새벽 6시에 출근하는 사람에게 8시간 수면을 챙기라고 말하는 것, 생계 걱정으로 밤새 뒤척이는 사람에게 스트레스 관리를 하라고 말하는 것, 이건 조언이 아니라 고문에 가까워요. 수면은 공짜지만 수면을 충분히 취할 수 있는 조건은 공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 연결감도 마찬가지예요. 외로움이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연구들이 있는데 소득이 낮을수록 사회적 고립의 위험도 높아지거든요. 모임에 나가려면 돈이 들고, 시간이 들고, 체력이 들어요. 가난은 몸만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연결로부터도 서서히 끊어놓는 거죠. 그 고립이 다시 수명에 영향을 미칩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장 비싼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고급 자동차도, 넓은 집도, 명품 가방도 아닐 수 있습니다. 세티 교수 팀의 데이터가 말하는 대답은 훨씬 직접적이에요. 가장 비싼 건 시간입니다. 14.6년을 더 살 수 있는 시간, 손자의 성인식을 볼 수 있는 시간, 배우자가 곁에 있는 마지막 겨울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중년기 소득 수준과 생활 조건에 따라 이렇게까지 불균등하게 배분된다는 사실이 이 연구가 남긴 가장 무거운 결론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숙명처럼 들려서는 안 됩니다. 연구 자체도 그런 결론을 내리지 않았어요. 같은 소득이라도 어떤 지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느냐가 실질적인 수명의 차이를 만들었고, 공공정책이 그 환경을 바꿀 수 있다는 것도 데이터가 직접 보여줬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바꾸지 않은 것에 가깝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의 차원에서도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수명 격차의 핵심 원인 중 하나가 만성 스트레스와 일상의 생활 습관이라면 그 두 가지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아주 작은 선택들이 쌓입니다. 매일 조금 더 걷는 것, 수면 시간을 조금이라도 확보하는 것, 정기 건강 검진을 미루지 않는 것. 거창하게 들릴 수 있지만 채티 연구에서 지역별 기대 수명 차이와 강하게 연결된 것도 흡연, 비만, 운동 같은 건강 행동 지표였습니다. 환경이 완벽하지 않아도 그 안에서 건강 행동을 조금씩 쌓아간 지역과 사람들이 데이터 안에 분명히 있었거든요. 공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하는 이 습관들이 우리가 가장 먼저 지킬 수 있는 방어선이 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하면 수명이라는 것이 단지 운이나 유전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에 닿게 됩니다. 물론 유전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채티 교수팀의 연구가 보여준 것은 유전자보다 더 강력하게 수명을 결정하는 구조적 요인들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적 요인들의 상당 부분이 경제적 조건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성인이 된 이후의 소득 수준과 생활 조건이 이미 수명 격차와 연결되어 있다면 그 불리함에 맞서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이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단지 개인의 노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회를 원하는지에 대한 더 큰 질문과 연결됩니다. 어떤 동네에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조건 속에서 살아가느냐가 수명을 결정한다면 그 환경을 더 공평하게 만드는 것이 결국 모든 사람의 수명을 늘리는 길이 될 수 있거든요. 14.6년이라는 숫자는 집단의 평균입니다. 평균 안에는 언제나 그 숫자를 이겨낸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조건에서 태어났든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그 숫자를 조금씩 움직일 수 있다는 가능성,
그 가능성이 작더라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 연구가 닫지 않고 열어두고 있습니다. 돈이 시간을 산다는 것, 그리고 그 시간이 너무나 불공평하게 배분되고 있다는 것, 제티 교수팀이 방대한 세금 사망 자료로 보여준 이 현실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는 결국 우리 각자가 생각해봐야 할 질문으로 남습니다. 공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하는 이 습관들이 우리가 가장 먼저 지킬 수 있는 방어선이 됩니다. 구조를 바꾸는 것은 오래 걸리지만 오늘 저녁 조금 일찍 자리에 눕는 것은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선택이기도 하거든요. 작은 선택들이 쌓여 몸의 역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수명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부분에서 가장 마음이 걸리셨나요? 혹은 주변에서 직접 느끼신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채널을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